자, 이번 시간은 교재 407페이지입니다. 일단 챕터 5장, 5장이 끝나고 나면 6장, 챕터 5장하고 챕터 6장입니다. 일단 5장, 6장은 기본 과정에 이제 정리했던 걸로 지금 마무리할 건데, 일단 5장하고 6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했었던 내용들 중에 다시 한번 그 중요 부분이라든가 혹시 설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잠깐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잠깐 확인하고 내용을 이제 진행하고 7장 국가화재 안전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챕터 5장 교재 4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문의 밑에 이제 가보시면 자 한 장을 넘겨서 이 환경관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이제 그 챕터 5장의 교재 40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쭉 한 장을 넘기면 409페이지에 가시면 이 환경관리 파트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되는 2번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지금 보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거죠. 그래서 문항 2번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에 있어서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 그래서 그 중에는 하나 보셨을 때 여기서는 공부했었지만 신축 공동주택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이제 했었던 부분에서 한 3가지 정도는 다시 한번 체크 확인하자. 그래서 먼저 양가로 1번의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을 보시면 100세대 이상 신축 때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기숙사가 해당이 되는 양가로 1번의 적용 대상으로서 관련 그 결과를 측정했다. 시공자가 측정을 했다면 양가로 2번의 동그라미 2번. 그 측정 결과는 제출도 하고 공고도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에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제출하고요. 그리고 니은에 박스에 들어있는 A, B, C에 따른 3가지 개소 중 하나에다가 언제 입주 7일 전까지 며칠간 공고합니까? 60일간 공고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2번에 기역하고 니은 이제 그 부분 꼭 체크 이제 봐주시고요. 부분들은 일단 지문 그리기 정 일단 여기 이제 그 중에 3가지 일단 보셨던 대로 그 측정 대상 측정 대상하고 그 다음에 그 측정 결과를 제출 그리고 공고. 자, 3번째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410페이지 그 지문에 양가로 4번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1번에 이제 벤젠부터 해서 마지막 라돈까지 해서 7가지 그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에 따른 기준치. 그래서 3번째는 지금 이제 보시면 권고 기준에 따른 이제 보시면 7가지 공고 기준 항목에 따른 플러스 기준치 있죠. 기준치. 그래서 기준치까지 해서 이제 보면 이 3가지. 그래서 여기는 한번 다 체크하셨을 부분들이니 일단 벤젠에 이제 30부터 라돈에 이제 148. 단위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단위 갖고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벤젠에 30부터 마지막 라돈에 148까지 숫자가 그 권고 기준에 따른 항목과 기준치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신축 공동주택 관련 이 3가지 대상과 제출 공고와 그리고 7가지 권고 기준에 따른 항목별에 따른 요 기준치 이 3가지가 이게 이제 보면 이 환경관리 파트의 가장 순위로 봤을 때 1순위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하나 확인하시게끔 다시 한번 체크 봐주시게요. 자, 그 부분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챕터 5장에서는 그 부분 한번 잠깐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챕터 6장 안전관리입니다. 이제 교재 420페이지, 420에 가면 이제 챕터 6장의 안전관리 공부했었던 부분들 중에 여기서는 지금 교재 421페이지에 그 상단에 박스 별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21의 상단에 박스 별표 지금 4라고 그래서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이다라고 해서 보시면 박스표로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421페이지, 교재 페이지 421페이지에 가시면 교재 박스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에 이 박스표에 가시면 여기 좀 보면 여기 9번은 총 5가지입니다. 그 중에 보면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변기 진단.
날이 이제 추웠다 풀릴 때 위험할 수 있는 뭐 대상 시에대 점검하는 것을 뭐 진단하는 것을 해빙기 진단이라 그래서 해빙기 진단은 플러스 이 다 대상 시설이죠. 시설. 이 대상 시설하고 플러스 그 마지막에 점검 횟수.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 해빙기부터 해서 마지막 지문에 그 해당 구분이 위생 진단까지 해서 해빙기 진단부터 위생 진단까지 5가지 대상에 대한 시설과 점검 횟수. 그래서 여기는 이 3가지 구분에 따른 점검 횟수까지 물어보는데 주로 문제를 트는 부분, 문제를 만드는 부분들 어떤 시설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점검 횟수를 바꿔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박스에 들어있는 2번째, 3번째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 시설하고 맞게 되어 있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 중에 점검에 관한 주기 중에 안전진단 하나만 좀 잠깐 볼까요? 이 중에 요 지금 박스에 들은 요 중에 4번째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 자, 안전진단은 여기 있는 박스에 들은 대상 시설 중에 그 종류 그 대상 시설 중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변전실에서부터 어린이 놀이터까지 이게 있는데 이 변전실부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점검 횟수는 얼마에 하는 겁니까? 봤더니 지문에 매분기 1회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가로 승강기 일단 이 안전진단의 대상 중에 뭐가 있습니까? 승강기. 그러면 자 승강기도 보면 이 방금 봤던 이 점검 대상에서 안전진단에 승강기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승강기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봤던 이 질문에 매분기 1회 이상인데 승강기 경우는 그 관련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분류상의 승강기는 분명 이 안전진단에 분류가 되는 건 맞지만 점검 횟수를 갖고 물어봤을 때 승강기는 매분기가 아니라 승강기 관련법에서는 승강기 자체 점검 얼마에 한 번 하게 돼요? 얼마에 하게 돼서 월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해서 승강기는 분류상인 이 관련 공동체 법상에 이 안전진단으로 분류가 되는 건 맞지만 점검에 관한 시기를 물었을 때는 이때는 월 1회 이상이 아니라 얼마더라? 여기 이 매분기가 아니라 얼마? 월 1회 이상. 그래서 이 박스표도 일단 뭐 그중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포함하셔서 해빙기부터 위생 진단까지 대상 시설과 점검 횟수 꼭 체크 하나 해 두십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422페이지 한번 좀 보완 설명 한번 더 설명을 더 드릴 필요가 한 장을 넘기시면 지금 422에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일단 이렇게 한 번만 요거 관계만 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안전관리 파트 마무리할 건데 안전점검. 자, 일단은 여기서 안전점검이란 것은 공동주택에서 안전한지 안 한지 유무를 확인하자. 그게 안전점검에 관한 개념인데 일단은 보면 지문은 2번에 422에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관리 조치는 그 공동택 기능 유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등을 재해 및 재난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에 정하는 지침에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규모는 어느 규모라고 하는데 규모를 물었을 때 규모는 의무관리 대상.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안전점검합니다. 그래서 누가 한다고 그랬었죠? 관리 주체는 점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면 안전점검을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가 점검한다는 겁니다. 관리 주체 점검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 자, 그리고 단서. 다만 16층 이상 공동택 및 사용 연수, 세대수, 안전 등급 충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 공동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지문 중에 16층 이상이란 지문하고 그리고 15층 이하란 지문에 요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일단 요 두 가지가 이제 단서에 따른 경우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일단은 다시 이제 첫 출발에 이 점검은 어느 규모 공동택이 하는 겁니까? 이 규모 공동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데 그 층수가 몇 층이란 거죠? 이 규모에 해당하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이다. 여기가 16층 이상. 이 규모에 해당하는데 층수가 몇 층이다? 16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규모의 공동체로서 층수가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이면 이때는 안전점검을 누가 합니까? 관리조차가 아니에요. 관리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밑에 있는 박스에 가보시면 그 보충학습란에 안전점검 관련 2번으로 가보죠. 2번에. 여기 3번이네요. 3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에 어느 하나 자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충학습란에 그 3번입니다. 그래서 보충학습란에 3번에 가보면 점검 자격자가 3번에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그래서 여기는 3번에 가면 몇 번부터 1번부터 해서 4에 해당하는 자가 설명이 됐죠.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보죠. 1번은 지금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책임 기술자로서 공동주택단지 관리 직원인자. 2번 주택관리사 등이 된 후 영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법에 따른 안전장을 위수한 자 중 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단지 관리 직원인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 3번은 지금 등록한 안전인단 전문기관, 4번은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그래서 지문에 일단 이 규모로도 층수가 몇 16층 이상이면 그때는 누가 3에 해당 3회 1부터 4에 해당 이 점검 자격자들 중에 하나가 하는 거지 주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한 16층 그 좀 전에 봤던 지문의 16층 이상이라는 건 이 지문의 의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분 하나. 자, 그다음에 이 규모의 공동주택인데 층수가 몇 층이에요? 층수가 몇 층? 15층 이하입니다. 그러면 층수가 15층 이하면 점검을 누가 하면 돼요? 관리주체가 하면 돼. 근데 15층 이하인데 단서 요건을 달고 나와요. 15층 이하인데 단서 요건을 달고 나와요. 보니까 밑에 그 좀 전에 봤던 3번의 위에 가 보니까 2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 공동택이란 15층 이하 공동택으로서 15층 이하면 관리주체가 하는데 15층 이하로서 플러스 이 단서 요건에 따른 지문하고 나왔다. 그러면 요건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번,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C, D, E 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면 그러면 여기는 이 15층 이하인데 2번에 지금 보면 2번에 A 또는 B, 2번에 A가 아니죠. 2번에 1 또는 2번에 1이나 또는 2에 해당하는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되니까 15층 이하인데 플러스 단서는 지금 2번에 사용검사로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2번에 나와 있는 2번에 이제 보시면 지문에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이 C, D, E에 해당한다면 자 이제 그러면 15층 이하인데 플러스 2번, 2쯤 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때 안전점검은 누가 할 거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15층 이하인데 요 단서에 해당되는 이 경우 이 둘 중에 지금 2번에 1 또는 2에 해당이 됐을 때 이때 안전점검은 누가 하냐가 문제되죠. 이때도 마찬가지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게 이때 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지금 보신 대로 지금 보면 지금 16층 이상 점검 자격자들 중에 하나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반대로 가지. 자, 이런 경우는 점검을 누가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15층 이하로서 이 2번에 30년이나 CD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이때 안전점검 관리조치가 하는 게 누가 16층 이상 점검 자격자 중에 하나가 합니다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15층 이하라는 이야기가 여기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요 관계 정도만 그래서 일단 이 규모만 관리조차 가는 거고 이 규모 공동체로서 16층 이상이면 점검 자격자 1사 중에 해당하는 자하고 15층 이하인데 2번에 1, 2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때 점검을 누가 합니까? 16층 점검 자격자들이 한다는 것까지 하나 정리하고요. 점검 주기는 모두 공이 동일합니다. 점검 주기는 공이 누가 어느 경우에 따라 점검을 하든 간에 점검 주기는 얼마마다 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경우든가 점검을 얼마? 반기마다 합니다 정도의 요 관계만 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파트는 기타 한번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보시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부분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436페이지 7장에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 자 화재 안전 기준 7장을 잠깐 넘겨 보시면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실장에 가면 지금 화재 안전 국가 화재 안전 기준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1번에 스프링쿨러 설비부터 쭉 해서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지문 여러 가지가 쭉 기술이 되어 있어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 지문이 교재 분량이 좀 적지 않은 분량으로서 7장에 쭉 해서 지금 교재 페이지 435부터 468까지입니다. 부분들에서 쭉 지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부분들은 여기도 뭐 내용이 뭐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이걸 틀리다고 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실장에 이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이 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중에 조금 더 이 지금 전체를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일일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재 안전 기준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이제 참조하시면서 여기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즉 교환을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환은 지금 이 교재하고 뭐 내용이 다르냐? 근데 그건 아니지만 이제 교재에 좀 빠졌던 부분도 있고요. 빠졌던 부분도 있고 이 국가 화재 안전기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여기도 이제 뭘 일부 뭐 지금 그 이 국가 화재 안전 기준 중에 이제 여기 이제 뭐 빠진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지문은 그래서 국가 화재 안전기준 일단 정리하는 주 포인트가 기존에 기출이 됐었거나 기출이 될 수 있는 지문 위주로 현재 지금 교환으로 정리를 해서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실게요. 이제 여기 이제 교환에 좀 나눠드리는 거는 근래 출제 그 경향, 근래 5개년도 출제 경향을 반영을 했고요. 반영을 해서 출제가 됐었거나 출제가 될 여지가 있는 주요 지문 위주로 쭉 해서 지금 교환으로 정리를 해서 이 교환을 통해서 이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분들이. 자, 일단 그러면 교환에 이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국가 화재 안전 기준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게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 이제 관련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지문에 이제 가면 가장 먼저 지금 시작이 되는 게 화재 안전 기준 중에서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 지문을 보시면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자동 소화 장치. 그래서 이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국가 화재 안전 화재 안전을 정리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용어 정의라는 그래서 용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번에 지금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소화약자 한번 봐두시고 그다음에 소화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구제가 일단 용어 정의 중에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는 뭔가 그래서 소화기를 가보면 자, 소화기는 지금 지문에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 조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화기는 사람이 수동 조작이에요. 수동으로 조작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조작합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수동으로 조작하는데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보니까 지문은 동그라미 기억에 소형 소화기와 니은에 대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지문은 소화기는 보면 소화기 종류를 보니까 지금 소형과 대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소화기는 소형 소화기와 두 번째 대형 소화기다. 그래서 지문. 자, 그럼 소형 소화기는 관련 이 화장이 어떤 소화기를 만약 그 기준을 정리하면서 용어를 같이 한번 보죠. 자, 소형 소화기입니다.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소형 소화기. 그다음 니은 대형 소화기입니다. 대형 소화기는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대형 소화기입니다. 여러분 대형 소화기는 일상생활에 쉽게 보실 수 있고 소형 소화기 같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보통 가정에 보통 3.3에서 3.5kg 정도 되는 소형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으니까 소형 소화기는 뭐 일반 사무실도 쉽게 비치가 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럼 대형 소화기는 여러분이 보시면 대형 좀 크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통상
근데 분말 소화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띄고 있는 그게 한 20kg 이상. 그래서 수동으로 조작한다면 지금 수동이랑 사람이 화재 현장이 발생하면 이 소화기를 3.5kg 그냥 들고 가는 문제가 없는데 20kg 이상에 되는 소화기를 들고 간다는 건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를 거치대 거치해 놓은 겁니다. 이런 형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 있다면 이런 거치대로 이렇게 해서 거치대 있다면 여기다가 소화기를 올려놓은 것도 보시면 되죠. 여기다가 소화기를 올려놓죠. 여기다 소화기를 얘기해 보면 분말 소화기 모양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소화기 모양이 여기다 거치를 시켜놓고 무게가 너무 무겁다. 이 거치를 해놓고서 이 화재가 발생하면 이 거치대를 이용해서 화재 장소가 이동을 해서 소동 조작해서 불을 소화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소형과 대형의 능력 단위라는 지문이 잠깐 나왔는데 능력 단위 용어만 밑에 바로 가보시면 능력 단위는 밑에 동그라미 3번 소화기 및 소화 약제에 따른 간이 소화 연구에 있어서 형식 승인된 수치를 말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능력 단위 나와 있고요. 그럼 능력 단위라는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 대형 소화기 이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줄 능력 단위가 A급 10단위, B급 20단위입니다. 대형 소화기는 지문 A급은 능력 단위 10이라는 지문이 그리고 B급은 능력 단위 20이라는 지문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봤더니 자 그럼 A급, B급은 또 뭘 말하는 건지 해서 그러면 여기는 잠깐 여기 A급 10, B급 20이라는 지문 놓고요. 바로 밑에 이제 가보시면 지문에 4번, 5번, 6번, 7번에서 4번에 그럼 일반 화재는 A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급 화재라는 건 어떤 화재를 말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일곱 부분에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그래서 A급 화재,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연물이 타고 재가 남는 화재를 A급 화재. 그래서 그리고 일반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별 화재 표시는 뭘로 표시합니까? A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A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 지문에 여기 있는 보면 여러분이 그 집에 분말 소화기 모양은 흡사하다 보여요. 여기 이 분말 소화기 용기 겉에 가면 동그라미가 돼 있고 이 동그라미에 영어 알파벳 A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 이 소화기는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일반 이 A급 화재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일반 화재에 쓸 수 있는 소화기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아니네요. 밑에 유류 화재는 B급 화재라는 그래서 두 번째 것 부분에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하고 적응물 화재 표시는 뭘로 합니까? B로. 그럼 여기 있는 동그라미 여기 안에가 B라는 지문이 들어가 있다면 이때는 뭐예요? 유료, 즉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라는 의미로 해서 B급. 자, 일단 나머지 두 개를 좀 더 정리하고 여기 한번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전기 화재는 C급 화재라고 그래서 전기 관련 설비에 사용할 수 있다. C급. 그 다음 주방 화재 K급입니다. 주방 화재 K급. 주방 화재 이제 K급이라는 이야기는 주방에서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국에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표시를 뭘로 한다? K. 그래서 여기 만약 K라고 돼 있다. 여기가 만약 K라고 돼 있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동식물류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소화기를 표시한 거다. 그래서 화재는 여러분이 A급, 지금 보신 대로 여기 보면 A급, 그 다음에 A급하고 B급하고 C급하고 K급에 따른 요 네 가지 화재, 지금 어떤 화재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대신해서 일반 화재, 유료 화재, 전기 화재, 주방 화재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표시는 A, B, C, K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럼 A급, 대형 소화기는 A급 10단이라는 이야기하고 B급 20단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좀 전에 A급이라는 거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라고 그랬고 B급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A급 10이나 B급 20이라는 그럼 A급이랑 A급의 10, B급 2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실험에 따른 결과치에 따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 A급이라고 해서 이 실험을 할 때 이 가로, 세로, 길이 규격화된 목재를 일정량만큼의 목재를 쌓아놓고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고 나서 3분 후, 불을 붙이고 바로 그 소화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불을 붙이고 나서 3분 후에
이 대형 수화기를 갖고 유효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실험치가 얼마? A급은 10이라는 실험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A급은 10이라는 수치에서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B급 20이라는 이야기는 그 철제함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물을 일정 규격의 철제함에 물을 담고 그 물 위에 기름을 뿌려서 거기다 불을 붙이고 나서 3분 후에 이 대형 수화기로서 그 화재를 유효하게 끌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철제함의 규격이라든가 물의 양 그리고 기름의 양도 그 기준에 정해진 만큼을 사용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도 그 실험에 따른 수치값이 얼마더라. 이 대형 수화기를 분류가 되려면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랑 그 개념만 좀 이해하시고 시험을 물어보게 되면 대형은 A, B 나오면 숫자 얼마 기억하셔야 돼요? 10하고 20을 기억할 부분들은 이 소형, 대형은 다 또 지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소형 수화기로 분류가 되면 대형 수화기로 분류. 특히 대형은 A10, B20이란 이 숫자도 꼭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일단 소화기 이제 설명하시면서 그 관련해서 지금 7번까지 이제 그냥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교환으로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재는 이게 전부 흐트러져 있는 부분이다 보면 요걸 한 곳에 여러분들이 뭐 이걸 따로 교재를 페이지를 넘기고 하실 필요 없이 관련 능력 단위도 쭉 설명해 놓았고 관련 A, B급도 관련 4가지 쭉 묶어서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안에서 관련 내용을 전체 확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좀 편하게 좀 이 교환으로서 그 순서를 서로 위치를 바꾸어서 여러분이 교환을 굳이 넘기지 않고 교환의 어떤 한 면을 통해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끔 이걸 좀 모아놓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환으로 쭉 한번 정리해 가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가면 8번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 자, 그러면 자동 확산 소화기는 뭡니까? 그래서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재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입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 여러분들이 여기는 보면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 여러분이 자동 확산 소화기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뭐 거주하시는 내가 아파트인데 개별 난방이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 기르시면 이 자동 확산 소화기는 뭐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개별 난방은 그 보일러가 설치된 실이 있죠.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보일러가 설치된 실, 이 보일러가 가해를 뭐 난방도 하고 급탕도 하죠. 자, 그럼 보일러 같은 경우는 뭐 사용하다 보면 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물론 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보일러에 발생되는 화재는 어떻게 불을 끌 거냐? 그래서 보면 여기 이 보일러가 설치된 그 실의 천장에 가보면 보일러 위쪽에 이렇게 약간의 타원형 모양에서 하나 이게 달려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동 확산 소화기, 이게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일러가 가동 중에 이 화재가 발생해서 이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돼? 이 자동 확산 소화기가 이게 터져서 여긴 소화 범위가 어떻게 어디까지 여기는 국소적이라고 그랬죠. 어디만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불만 끄는 거지 그 외에 화재를 쓰게 한 거죠. 여기는 단순히 어디만 이 자동 확산 어디만 담당합니까? 보일러만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은 자동 확산 소화기 하나 체크 받으시고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 소화 장치란 건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이고 소화 약재가 자동 방출해서 소화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그래서 9번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해서 여기는 용어를 좀 정리하죠. 자, 그러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이라는 거 양가로 전기 또는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9번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거용 주방 자동차 바로 이어서 설치에 관한 기준할 때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지금 현재 문항 9번에서 여기 이제 보면 문항 9번 현재 보면 여기는 문항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용어에 관한 지금 개념만 살펴보시고 바로 이어서
관련 설치 기준 할 때 좀 설명을 보완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는 지금 1번에 소화약자 한번 읽어보시거든요. 그 용어들은 그 중에 보면 용어는 2번부터 9번까지는 이 소화기금은 자동 소화장치 쪽에서 용어는 꼭 체크할 필요가 있는 부분 확인해 놓으시고 이제 2번에 가서 설치 기준입니다. 2번에 가서 설치 기준을 정리하는 지문의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자, 소화기는 지금 좀 소화기는 종류가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것을 대형 소형 소화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대형과 소형 소화기에 관한 설치에 관한 기준을 놓고 한번 잠깐 확인해 보면 자, 이제 그러면 자, 일단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소화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첫 번째 1번의 기억. 자, 소화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의 기억.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기의 소화기까지 보행 거리가 소형 소화기는 몇 미터 합니까? 20m. 그리고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그래서 소형은 이 보행 거리 몇 미터마다 설치 20m 이내. 대형 소화기는 보행 거리 기준 몇 미터마다 설치합니까? 30m 이내마다 소형, 대형 소화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요 20하고 또 30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뭐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가로를 쳐놓고 20하고 30을 또 고르는 문제도 물어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번에 기억해서 하나 확인하고 자,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소화기구는 여기 이제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제외합니다. 지금 자동 확산소화기 설명 여기는 이 자동 확산소화기는 이 설치된 실에 천장에 이와 같이 달려 있죠. 달려 있어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된 있어다 보니까 여기에다 설치 높이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없죠. 그래서 소화기구 양가로 자동 확산 소화기를 제외한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얼마 높이에 설치합니까? 1.5m 이에. 그래서 이런 소화기 같은 걸 설치를 하다 바닥으로부터 얼마 높이 이하에 설치합니까? 1.5m 이하의 소화기를 설치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화기는 기역과 니은에 따른 그 설치 높이까지 이 부분들은 정확한 정리를 하고 계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정리하고 자 2번은 지금 주거용 조방 자동차 용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자, 이제 그러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에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그 설치 기준도 시험에 냈었고요. 용어 정의도 물어봤었고 또 설치에 관한 그 소방 관련 법령 기준도 물어봤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보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주거용 주방 자동차 용어에서 살펴봤었지만 역할은 지금 보면 열원이라는 건 뭐 전기 또는 뭐 가스를 차단하며 소화약재를 방출해 소화하더라.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역할은 지금 보면 이 열원을 차단이 가스 또는 전기를 차단하고 동시 플러스 뭐냐 그 하기도 하고 불이 나게 되면 뭐예요? 소화까지 해주는 장치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방에서 여러분이 주방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방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합니까? 네, 그럼 이렇게 점화콕이 있을 거고요. 이제 가스 배관 이렇게 돼서 가스 배관 이렇게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중간 밸브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서 음식을 조리하겠죠. 그러면 가스레인지 위쪽에 가면 후드가 달려있는 문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닫혀있던 문을 열었다 생각하시고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천장에서 이제 보면 이와 같은 모양의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여기는 그 게이지, 뭐 여기 이제 보면 감지부라든가 그리고 탐지부 등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그 장치가 쓸때고 또 선로가 여러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설치에 관한 것을 한번 가면 설명드려 보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양이 있고요. 이와 같은 여기는 역할은 몇 가지 하더라. 차단도 하지만 소화도 하는 역할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일단 2번의 기억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 받은 위치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합니다. 2번 기억 니은 감지부는 형식 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감지부. 그 다음에 차단 장치입니다. 전기 또는 가스라고 그래서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그러세요. 차단 장치는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보면 여러분이 중간 밸브 위쪽, 여러분 통상 중간 밸브만 신경 쓰시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위쪽에 어떤 장치가 있는 걸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위쪽에 보면 이 중간 밸브 위쪽에 보면 이 차단 장치 하나, 차단 장치가 이게 이제 보면 차단 장치입니다. 차단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단 장치는 보면 이 지금 탐지부에 이 선로가 하나 연결이 돼요. 여기서 선로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가 탐지부 이 자동 소화 장치하고 선로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걸 차단 장치를 합니다. 디귿. 그다음에 리을. 자,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탐지부입니다.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한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무슨 가스일까요? LNG죠. LNG라고 해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 위치에 탐지부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에 설치한다.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가 뭐가 있을까요? LPG가 있죠. LPG가. 그래서 LPG가 있더라. 그러면 LNG, LPG 여러분 여기는 비중이 LNG는 공기보다 가볍죠. LPG는 공기보다 무겁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가 누설되면 세면 LNG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올라가니까 천장으로부터 30cm 이하의 탐지부를 LPG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니까 바닥에 30cm 이하에 뭘 설치합니까? 이와 같이 탐지부를 설치하는 거죠. 탐지부를 설치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공기보다 무거운 가벼운 가스를 썼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가스가 누설이 됩니다. 가스가 누설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누설 가스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천장으로부터 얼마? 30cm 이하 위치의 탐지부에서 가스를 탐지하면 탐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신호를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 차단 장치로 신호를 주는 거니까 가스가 올라가서 탐지부에서 가스가 샜다고 탐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차단 장치에 이 선로를 통해 신호를 주게 되면 이 차단 장치가 내려오는 거죠. 차단 장치가 내려와서 가스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차단하는 역할자에 뭐도 한다고 이 소화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날 수 있죠. 불이 납니다. 사람이 있어도 불이 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음식을 조리한다고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외출할 수 있죠. 그럼 불이 납니까? 날 수 있어요. 불이 나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터져서 여기 보면 주방에 여기 이 범위에 국한해서 여기 불을 소화하는 무슨 역할까지? 소화 역할까지. 그래서 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불도 끄지만 그러니까 여론을 차단하는 역할까지를 수행한 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기역에서부터 리을까지 지문을 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하고 그 다음에 미음. 수신부는 주위의 열 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미음 2번에 미음번 정리 좀 해 놓으실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국가 이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 중에 출제가 됐었고 또 출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객관식으로서 아까 말씀 이런 숫자를 쓰는 거라든가 이 주거용 주방 자동 관련해서 감지부나 탐지부나 센티미터 관한 규정들이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 다 객관식으로 나왔었던 부분이지만 주관식화해서 분명히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금 1번에 나와 있는
정의, 두 번째 소화기부터 마지막 이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 두 가지 소화기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객관식 출제가 되어 있었지만 주관식으로 전환해서 영어 숫자 분명 나올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꼭 정리 좀 해 놓으실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정리해 봐 주시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옥내 소화전 설비 관련 화재 안전 기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